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유형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지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유형별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동영상은 학생들이나 개발자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현업에서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제가 간단한 예제와 함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는 독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 있게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고 가벼운 느낌으로 제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짧게 만든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 정도 보고 간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윈도우즈 프린터 스플러 파이프라이닝, 그리고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어떻게 빌드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프린터 스플러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를 한다, 그걸 우리가 로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컬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인쇄를 하게 되면 프린터의 위치가 원격지에 있는 프린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로컬 프린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이 로컬 프린터나 또는 원격 프린터에 인쇄를 하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스플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 local spl.d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공부할 포트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 전체적으로 프린터 드라이버가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포트 드라이버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점은 커널 모드 포트 드라이버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커널 모드 포트 드라이버 스택은 실제 포트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물리적인 포트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배우는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 위에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프린터 포트에 대한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 드라이버를 프린터 스플러에 연결해주는, 스플러에 연결해주는 드라이버, 그런 개념으로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포트 드라이버와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 포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시리얼 포트, 패러럴 포트, 이와 같이 별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트라는 유형이 있는 거고요. 지금 배우는 이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포트, 이 포트와 스플러와 연결해주는 역할, 단지 연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프린터 등록 정보를 살펴보면 프린터 드라이버들의 속성 정보를 보시면 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트를 선택을 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포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윈도우는 프린터 드라이버와 포트 드라이버를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프린터 드라이버는 자신이 원한다면 다양한 포트를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필요하다면 또 별도의 포트 드라이버가 있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가 무엇일까요? 자, 이 그림은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게 윈도우가 설치된 PC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실제 물리적인 포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에는 이렇게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프린터에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드라이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즉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이 프린터의 인쇄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프린터 포트의 종류에는 TCP/IP 네트워크 포트, 그리고 시리얼 포트, 패러럴 포트,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되는 USB 프린터 포트,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가상 프린터 포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가상 프린터 포트, 이것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오늘 동영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프린터 포트는 언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조사의 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인쇄되는 모든 인쇄물들은 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번역된 제조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로우 레벨 수준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직접 받기 위해서 가상 프린터 포트를 만들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정 프린터를 통해서 내려오는 해석된 그런 로우 레벨 데이터를 포트 드라이버에서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거 어디다 써먹을까요?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응용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아래와 같이 비트맵이라든지 포스트 스크립트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출력하는, 즉 결과물 자체가 이미지인 그런 특정 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인쇄되는 그런 인쇄물이라면 그 로우 데이터 자체가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응용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즉 그림처럼 어떤 대상, 문서라든지 그림과 같은 어떤 내용을 비트맵 프린터 드라이버가 인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출력되는 로우 데이터는 당연히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가상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가 받아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MSDN을 통해서 보시면 Win32 API 함수가 존재하고 그 함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차피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면 실제 그 결과적인 설명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설치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레지스트리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지스트리 키가 있죠. HK 로컬 머신의 시스템 커런트 컨트롤 셋 컨트롤 프린트 모니터스 라고 하는 여기 키, 요 기본 키 이름에 임의의 로컬 포트라는 이름을 가진 임의의 이름의 키를 하나 만듭니다. 즉 여러분들이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 모니터스라는 키 아래 이처럼 로컬 포트 또는 뭐 하드소프트 V 포트 이런 식으로 임의의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 아래다가 드라이버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값을 이제 DLL, 즉 뭐뭐뭐뭐.dll 이런 식으로 등록하면 설치가 모두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만의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를 운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는 확장자가 DLL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그 DLL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윈도우즈 폴더의 시스템 32라는 경로입니다. 윈도우즈 폴더의 시스템 32라는 경로에다가 이 경로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신 DLL 파일을 복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파일을 복사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자, 만약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버추얼 프린터 포트를 쓰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왜냐하면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는 스플러에 의해서 로딩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플러, 즉 스플러 서비스가 이미 동작 중에 있기 때문에 재부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스플러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귀찮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 관리자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수플러를 찾아서 중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지하시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수플러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가 그때 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샘플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 동영상이 전체적인 어떤 드라이버를 빌드하는 일반적인 동영상이 아니라 특정 타겟의 어떤 응용 예제만 다루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빌드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빌드 환경을 구성하거나 또 제가 만든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참조하셔서 빌드 환경을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WDK 환경이 다 구성되어 있는 그 환경이다 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샘플 예제는 V포트인데요. 이 V포트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WDK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제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삭제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만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솔루션 파일 vport.sln이라는 이 파일이 들어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이곳에서 그림처럼 vport.sln이라는 이 파일을 찾아서 드라이버 빌드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셨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 64비트 또는 32비트 환경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하시고 이 솔루션을 빌드를 하시면 이처럼 드라이버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사용되는 소스들은 이렇게 6개의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내용이 없어요. 비어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워낙 간단하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제가 다 삭제한 겁니다. 자, 우리가 소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한 내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MSDN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DLL 파일이죠.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는 DLL 확장자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DLL main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는 단순히 DLL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함수이죠. 실제 드라이버로 동작하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함수는 DLL main이 아니라 initialize print monitor 2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함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플러는 자신이 로딩될 때 initialize print monitor 2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의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는 목적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monitor2라는 이름을 가지는 구조체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구조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port 드라이버는 initialize print monitor2라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리턴되기 직전에 이 monitor2 구조체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채워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콜백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콜백 함수는 바로 LCM inonport라고 하는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등록된 콜백 함수는 스플러가 필요할 때, 스플러가 프린터 포트에 대한 어떤 열거를 하고 싶어서 프린터 포트의 이름을 찾고자 할 때, 그럴 때마다 호출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스플러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 LCM inonpor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SDN에 보시면 포트 인포 1 그리고 포트 인포 2라는 각각의 레벨에 맞는 포트에 대한 정보 구조체가 있고요. 그 구조체의 포맷에 맞게끔 V포트는 자신이 가진 포트의 이름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현재 샘플은 V포트라는 이름으로 포트 정보를 돌려주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빌드를 했다면 그 빌드된 내용을 제가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트리에는 자, 모니터스라는 키 아래다가 이메일 키를 만들었죠. 하제소프트 vport 이메일 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으로 드라이버라는 변수와 그 값으로 vport.dll이라는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vport.dll 파일을 무조건 어디로 복사하라고 그랬죠? 윈도우즈 시스템 32 폴더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플로 서비스를 중지한 뒤에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vport.dll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vport.dll이 동작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한컴 PDF라고 하는 어떤 프린터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의 종류는 필요가 없고요. 어떤 프린터를 선택하더라도 거기에 포트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이 중에서 보세요. vport라는 이름의 포트가 하나 보이죠? 자, 이 포트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제를 통해 만든 저희들이 만든 가상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vport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죠. 자, 본 예제는 사실은 어떤 걸 인쇄하더라도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프린터라 하더라도 vport 쪽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그냥 다 무조건 버려져요. 마치 휴지통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쇄물을 받아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모니터2라는 이름을 가진 구조체에 채워주는 다른 함수들 write, print port 데이터 등등의 의미 있는 함수들의 콜백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주시면 스플러가 인쇄물의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보내줄 때 그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감이 계시다면 이 정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예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도움말 보시면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만의 프린터 포트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더운데요. 정말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좋은 강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드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